지난 12월서부터 2019년 12월서부터 2020년 지금 1월 지금 토요일이에요. 지금 오늘 며칠이지? 4일. 1월 4일? 1월 4일까지 시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에 몰랐으니까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우리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다른 생각, 이제는 좀 분명한 생각,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그 정신적인 우리의 나의 존재, 나의 그 존재는 이제 분리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만 된다. 지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고 우리한테 주어진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되고 또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30년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60대잖아요. 50대 후반 60대인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한 30년 40년 그렇게 100세 남짓을 살아갈 텐데 이게 참 찰나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지식인들, 우리 지식인들, 이 천재 같은 우리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법률신문에 뇌관이라는 단어가 실려 있어요. 이미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저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니까 뇌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50세가 지천명의 나이를 5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천명의 나이 50세. 지천명 50세. 이게 무슨 뜻일까? 50이 되기 전에는 지천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세가 비로소 돼야지 사실은 연습 또 실전 공부, 이론 공부 이게 다 끝나는 시점이 50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50대의 지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50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뜻을 알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부록, 40을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록, 유혹되지 않는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즉 유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태니까 웬만한 거 알잖아요. 까불까불하죠. 10대, 20대 천지를 모르고 아주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그런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 언어 속에 언어는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속에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제주꾼이 우리가 이제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좀 가기 위해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당신의 책임도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신한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도 바로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우리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또 높은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책임의 양도 작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비난받고 누구는 비난받지 않고, 예컨대 미투 사건을 보자고요. 사회에 지금 TV에서 어떤 강간이 나오거나 어떤 성추행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볼 때는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게 뭐 이렇게 한두 건의 사건을 가지고 이게 그 이슈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피해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폭로를 합니다. 내가 강간 피해자잖아요. 내가 강간 피해자면 나보다 이 수준이 낮은 저기 아래에 있는, 내가 장관인데 저기 말단 직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은 또 그 폭로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내 어떤 명예가 추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는 상대보다 낮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명예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뭐 재물이 됐든 어떤 사람에 대한 권한이 됐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 내가 폭로를 할 때는 폭로를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사실 좀 탁한 것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겠다는 무언가가 높이 있는 거니까 이걸 끄집어내겠다라는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땐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대방의 그에 상반되는 상대방의 지위와 상대방의 그 조건,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확한 우리 센서 덩어리고 컴퓨터 같은 아주 정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어느 한 곳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모든 곳에 이 전체 지구촌 전체 우주에 전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요거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쓰여져 있냐면,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밑에 이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홍익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사책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대학교도 있죠. 그 홍익,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이걸 암기를 하고 이것을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 베이비부모 형님들께서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이 국민교육 헌장을 이게 암기를 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지식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홍익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이제는 인류를 경영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불식 중에 알게 모르게 내가 이미 하느라 약속을 했어요. 이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말을 이미 한 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살아왔던 과정이 코올리기였을 때 지난 일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자연과 약속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대자연들은 여러분들을 키운 것입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룩한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착각을 조금 이제는 상식의 틀을 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잘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나지 않았는데 하늘이 그러한 특명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한 미션을 줬을 때 미션을 수행할 만하니까 사람은 견딜 만큼 인생을 살거든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일이 우리가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그 알게 모르게 이런 배려 저런 배려 다 이렇게 여기저기 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이렇게 가리듯이 우리의 그 하늘은 우리 대자연은 그 우리 지식인들을 키우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사실 기운이 커요. 하늘에서도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나긴 잘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하지 않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나가서 이 머리싸움 해보세요. 지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탁월하고 우수한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뭐냐는 거죠. 참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오묘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해야만 되는 그 정도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만 되고 또 대한민국 이 코는 이 대한민국 지식인은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만
이게 주파수가 많고 맞고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